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에 흥미로운 댓글이 있어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취준생으로서 성티님이 취준생으로서 팀장님 영상을 보며 면접관이 포트폴리오를 볼 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볼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입개발자가 나중에 이직을 위해 어떻게 준비할까요? 이런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포인트가 면접관이 개발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측면의 이제 질문인데, 사실은 개발자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굉장히 주관적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부분과 주관적인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전에 일단 이거 다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떤 스펙의 제품을 요구했을 때 특정 기간에 개발할 수 있는지 이렇게 본다든지, 2번은 혹은 이 친구가 어떤 제품이나 기술이 시장에서 요구되는지 혹은 될지를 평소에 생각해 뒀는지 이렇게 본다 그러고, 3번은 OS 네트워크 등 컴퓨터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지식이 있는지, 이렇게 팀장님 이렇게 보는 것 같다. 개발자들이 팀장님 입장에서 보시기에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저 얘기 이렇게 이게 흔하게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취준생들이나 또는 학원에서 공부하기 전에 많이 보는 패턴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하면 진짜 기분 나쁘겠지만 진짜 미안한데, 현직자들을 초보자들, 그것도 취준생이 예측을 한다는 거는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제 생각엔. 그러니까 표본화 시키려고 해. 그러니까 무슨 문제집 만들듯이 현업에서 하는 질문들 리스트업 100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하는 것 같아. 되게 꼬꼬마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요. 이거는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한번 전달 드릴게요. 사실 여기 있는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틀린 건 아닌데, 약간 뭐 특정 스펙의 제품을 특정 기간에 개발한다. 이거는 약간 경력자에게 많이 부합하는 얘기고, 그것도 이제 플랫폼마다 또 다르고요. 그리고 혹은 이 친구가 어떤 제품이나 기술이 시장에서 요구되는지 혹은 될지 평소에 생각해 뒀는지, 요거는 그렇게까지 개발자들이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그러니까 지 맘이래니까, 회사 맘이래니까. 그리고 OS 네트워크 등 컴퓨터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지식이 있는지, 이거는 물어볼 수도 있는데, 사실 기초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디테일들이 다 달라가지고, 뭐 어떤 애는 뭐 램에만 꽂혀가지고 램에만 졸라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애는 뭐 CPU에만 꽂혀서 뭐 CPU가 파킹이 됐을 때 어떻게 푸는지 뭐 이런 거 막 그런 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뭐 풀어서 어떻게 뭐 활용을 하는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 뭐 디립다 파는 애들이 있어. 막 스케줄링 기법이 어떤데 이때 어떤 스케줄링 기법이 최적인가 막 이런 거. 근데 이거 사실 의미가 없거든. 그냥 개발은 일단은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지보수할 시간 남기면은 얼마든지 디테일 잡을 수 있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런 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질문을 하면 어떤 특정 개발을 했어. 그럼 그 개발을 실제 하다 보면 겪는 어려움, 그러니까 보편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어떤 부분이 어려웠고 어떤 부분이 되게 좋았는지 질문을 추상적으로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직접 개발은 해본 친구는 달라, 얘기하는 게. 근데 나도 똑같은 개발을 해본 입장에서 얘 이렇게 나랑 비슷한 경험을 많이 겪었네. 아, 이거는 사실 찐이다, 속일 수가 없다, 그게 보이거든, 면접할 때. 굳이 얘한테 무슨 스케줄링 기법이 어쩌고저쩌고 막 알고리즘 이거 문제 풀어보셨는지 막 이럴 필요가 없어. 그냥 당연한 게 있어요. 그런 게 딱 보면 알아.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해서 뽑은 애들 중에 못한 애들 없다니까.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딱 잘한 애들은 진짜 얘기 한 5분도 안 걸려. 얘기해보면 알아. 아, 얘 보통 아니네. 그러면 그렇게 뽑은 애들 지금 돈 졸라 잘 벌어요. 옛날에 병특할 때 그렇게 뽑은 애들 되게 많은데, 달라. 말을 하는 것부터, 이력서부터 다르고, 그냥 달라요. 어나더 클래스야.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이쪽은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돼요. 되게 발가벗겨진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실력이 있고 없고가 되게 명확하게 보이는데, 근데 그 기준이 개발자마다 다 달라. 굉장히 주관적이야.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팀노바 팀원들이 그렇게 잘 가는 이유가, 내가 그런 거를, 이것도 또 제 자랑이라 재수 없을 수 있는데, 걔네 머리 꼭대기에 있거든. 웬만한 사람 뽑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굉장히 너무 잘 알아가지고, 약간, 연봉 4천이면 거의 과장급이나 중소기업 기준에
지금 4천 넘는 애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요즘 평균 4,040인가 그러니까. 그 정도 연봉을 받는 애들은 고졸들도 그렇게 받으려고 하려면요. 진짜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본능적으로 끌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 일단. 실력이 있는데 실력이 있는 것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제가 머리 꼭대기에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들이 싫어할 수가 없는 개발자를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처음에 블루투스 이어폰이 나왔어. 그 전에는 줄로 해도 나쁘지 않은데 블루투스 이어폰 불편한데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애플에서 이제 선 꽂아서 그 귀에 그러니까 뭐지 이어폰 꽂는 거 없어지고 근데 또 쓰다 보니까 되게 괜찮고 그래가지고 요새 막 블루투스 이어폰 많이 쓰잖아. 딱 그 시장이 그러니까 써보면 아는 느낌? 그러니까 그 실제로 그 보면 무조건 서울대를 나와야 되고 전공자에다가 양반의 성골의 어떤 그 자질을 가진 사람의 4대 부가에서 태어난 그 뭐 어떤 양반의 그 자제여야 뭐 이렇게 뭐 정치를 잘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시장에 고졸이야 그냥 천민인데 개발을 존나 잘해. 우리 회사 좋아하는 걸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얘 너무 매력적이다. 그럼 뽑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만들거든요, 애들은. 근데 그 매력적이려면 일단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문화를 주도하는 그 미국 시장에서 빌보드 차트에서 항상 미국인들이 1위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매력적인 음악들 뭐 싸이라든지 뭐 BTS라든지 이런 음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괜찮은 거야. 근데 그 안에 잘 보면 잘 다져진 BTS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엄청난 트레이닝을 받고 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컨텐츠가 주목받을 때 확 뜰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새 아무튼 확실히 한류가 대세인 거는 그러니까 좀 다른 기준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돌이라고 하면 같이 성장해 나가는 느낌으로 키워냈다면 한국에서는 아이돌 데뷔 시작 때부터 워낙에 너무 칼군무부터 완벽하게 이제 혹독한 트레이닝을 유명하잖아요. 한국의 트레이닝이. 그렇게 나오니까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무대에서부터 너무 멋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팀노바 팀원들이 그런 기준으로 팀노바에서만 있는 기준으로 혹독하게 하니까 연봉 4천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과 경쟁하는 거는 주로 이제 경력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이런 기준은 회사마다 이제 다 다르다. 그리고 회사의 기준을 너무 그러니까 한 회사에 상처받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직을 하다 보면 너무 무례하다든지 저걸 어떻게 알아 싶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저조차도 제가 이렇게 답변을 못할 질문을 받아본 적은 없는데 충분히 제가 남한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제 맘대로.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나만 해본 뭐 LG 옵티머스 계열에서 옛날 얘기예요. 옵티머스 계열에서 핸드폰을 호출했을 때 얘는 뭐 어떤 핸드폰 번호를 줄 때 이런 현상이 있다. 그걸 맞춰보시오. 뭐 이런 질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그거는 그 작업을 해본 사람밖에 모르거든. 뭐 어떻게 해 그걸? 안 해본 사람은 답변 못 하거든. 근데 회사에서 그걸 중점적으로 제품을 만들어보지 않은 엔지니어라면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런 질문 하면은 얼마든지 말문 막히게 할 수 있는데 그 문제 낸 사람도 졸라 웃길걸? 그리고 문제를 푼 애도 그러니까 풀었다기보다 그 질문을 들은 애도 엥? 뭐 이렇게 할걸? 나는 아마 내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은 그럴 거야. 이 질문이 왜 중요해요? 라고 물어볼 것 같아.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냥 API 호출해서 그냥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왜 굳이 이걸 가지고 이거를 왜 문제로 내고 있어요? 난 분명히 그럴 것 같거든? 약간 골 때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모든 개발자 욕하는 거 아닌데 개발자들은 있잖아요. 회사에서 포지셔닝이 좀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반인들이 봤을 때 회사 일하는 뭐 기획팀이나 디자인팀이나 약간 사장들이 봤을 때 좀 얘네들은 좀 일반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독특한 애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회사들도 은근히 많아요. 그만큼 약간 외골 쓰고 고집 세고 지밖에 모르고 나는 개발자지만 개발자적인 성향을 좀 이렇게 외골수적인 성향으로 가지고 있는 애들 되게 싫어해요. 그런 애들 저주예요 진짜. 그래서 나는 맨날 일반인의 편에 항상 섰던 것 같은데
진짜 또라이들 많아. 그 개발자 중에. 그런 애들이 질문하는 게 항상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부터가 말이 안 돼요. 왜냐면 티노바에서 교육할 때도 이상한 관점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탁 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원하는 논리는 딱 그 일정한 그 논리가 있거든. 근데 그 논리와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할 때 제가 이렇게 보정해주고 이럴 때가 좀 많거든. 근데 현업에서는 내가 그 사람한테 지적할 수 없잖아. 내가 그 사람 지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약간 얘가 좀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한다라고 하면 그냥 얘 좀 도라이구나 그러면서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냥 무시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아니면 이상 얘기 너무 심하면 윗선에 얘기를 하죠. 보통 이사나 뭐 사장님들한테 얘 좀 이상하다. 얘 같이 일 못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질문의 시트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일단 너무 다양하고 일단 사람들도 워낙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걔네들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요. 그래서 모든 회사에 만점을 받는 애들은 만들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하는 가장 큰 좀 곤란한 행동이 표본화 시키려고 그래, 자꾸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백서 같은 걸 만드는 것처럼 뭔가를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진짜 위험합니다. 그런 생각 하질 마세요.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포트폴리오 만드시면서 그냥 힘들게 만드세요. 내가 힘들더라도 최대한 찾아보면 다 길이 있거든. 그래서 잘 만든 다음에 그럼 자연스럽게 그걸 만들 수 있게 되니까 내가 만든 거에 대해서 정직하게 얘기하면 돼. 그리고 내가 모르는 부분에서 아는 척 하지 말고 이쪽에서는 그럼 돼요. 그리고 그쪽에서 그러니까 졸라 웃긴 얘기를 하나 해주면 막 아까 말한 지들만 알만한 얘기를 막 해요. 지들만 알만한 얘기를 막 하면서 질문을 막 해. 그러면은 우리 팀원들은 되게 솔직하거든.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난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냥. 근데 뭐 어떤 질문을 했어. 저 모르는데요. 그리고 다른 질문 또 했어요. 그거 모르겠는데요. 또 다른 질문 했어. 저 그거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상한 질문 하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했는데 웬걸 붙었어.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면접관이 쥐가 봐도 그러니까 가끔 이제 이게 면접관으로서 이 친구에 대해서 실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보다 아는 게 많아 우월해 이렇게 허세 부리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 그 면접관 하는 애들도. 그래 보니까 이제 그런 애들이 그렇게 나중에 이제 붙이는 경우가 있죠. 근데 문제는 그쪽에서 이제 같이 일해요라고 이렇게 애프터가 오는 순간 이제 바뀌는 거죠. 선택권이. 이제 우리 팀원들은 이미 그 회사 말고도 많이 붙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 엄청 많이 붙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면접관들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회사 이미지는 너무 좋았어. 그 면접관 분은 되게 질문도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같이 일하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 이런 분이 있는 반면에, 저 사람은 너무 이상한 질문을 하지 않나? 그 질문이 지금 적절한 것일까? 그러니까 질문한 의도가 무엇일까? 또는 저 사람 너무 권위적이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런 거 가지고 굳이 나한테 저렇게 시비를 걸지?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사실은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다. 이 면접이라는 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면접을 보실 때는 그냥 정직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고, 저렇게 표본화하지 마시고 그냥 한 대로 무식하게 하세요. 그게 더 좋아요. 그리고 그 OS적인 지식이나 하드웨어적인 지식도 알면 좋은데, 그게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회사라면, 네트워크 같은 경우 중점적으로 많이 보는 회사, 이론적인 부분을 보느냐 실무적으로 그걸 구현한 걸 보느냐, 그것도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엔지니어의 속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사실은 제 생각에 그냥 포폴이나 그냥 잘 만들고 그런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고, 그리고 그 한 경험들을 정직하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거 감안해서 오퍼를 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을 팀노바 기준으로 가져가시면 가혹합니다. 그거는 팀노바는요 정직한 걸 떠나서 얘네들은 이미 엄청나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만들고 저는 이미
최소한 한국 IT 업계에서는 어디 가서 아쉽지 않을 정도의 실력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보다 더 뛰어난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디 가서 1인분 이상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 어떤 분야를 가든, 그 정도는 되거든요. 사실 뭐 최고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교육 쪽에선 최고인데, 그 개발적으로 봤을 때는 저보다 잘하는 각 분야마다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많죠. 정상에는 항상 미친놈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맞지만 어디 가서 같이 했을 때 뭐 일하는데 크게 문제 없는 사람인 입장에서 제가 그래도 나름 엔딩을 한번 본 사람 입장에서 그 엔딩을 같이 가주는 거예요. 완전 초보자들 레벨 1때부터. 이렇게 설계한 건 완전 다른 레벨이라고요. 그러니까 4천대로 고졸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설계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회사마다 취향이 다르는데, 저희를 좋아하는 분들은 요즘 기준으로 보면 카이스트 그 교수님 두 분이 각각 다르게 창업하셨는데, 그 각각 그 교수님 있으신 곳으로 왔고, 카이스트 박사 기자들이 만든 회사에 많이 들어갔고, 박사 과정 중인 팀원 그 분들이 계신 곳에 들어간 친구도 한 명이고, 그러니까 카이스트 최근 3개월 안에 들어간 친구들 중에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가 이제 한 2, 3개월 안에 구직을 했는데, 졸업생들이 그 중에도 5명이 카이스트와 연관 있는 회사로 갔어요. 약간 그 공대 끝판왕은 보통 포항공대, 카이스트, 서울대 이렇게 보죠. 그 중에서 카이스트는 또 워낙 IT 쪽에서는 카이스트를 더 알아주죠.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박사학위자들이나 교수들이 아무나 뽑힙니까? 거의 국내에서 최고인 사람들만 있는 곳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뽑아가는 애들이 보통이겠냐고. 근데 다 고졸들도 그런 데 가요.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 이상으로 만들었다 이거죠. 그들이 웃돈을 주고서 뽑을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 애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애들한테 이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표본화 시키진 않아요. 저는 그냥 정직하게 너 그냥 하던 대로 봐. 미리 준비하지 마. 그냥 항상 그래요. 개발자 어차피 그러니까 표본화할 수 없어. 너무 넓어. 그리고 개발자마다 너무 다르고, 그리고 면접관도 이상한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도라이 들이면 그냥 도라이구나 이러면서 그냥 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만약 진짜 무리하거나 개쓰레기 같은 이런 면접관들이 있어요. 가끔 진짜 정말 쓰레기 같은 애들 보면은 그냥 왜 이렇게 무리하냐고 얘기하세요. 그냥 어차피 쓰레기 같은 애들 회사에 내가 굽혀서 들어간다 한들 좋겠어? 거기서 오래 있고 싶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표본화는 하지 마시고 그냥 정직하게 그냥 내가 한 그대로, 그리고 준비하지 말고 그 시간에 개발이라도 몇 번 더 해요. 막 이렇게 문제를 예상해서 하는 것부터가 넌센스야.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제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해본 적 없는데 다들 잘 갔어요. 알겠죠? 이게 정답이니까 이렇게 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